자, 이번 11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37번 문제가 오답 탑 10 속에서 1, 2, 3은 아니지만 글쎄요, 이거 많이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자, 그럼에도 시간이 한 10초밖에 없다. 이러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수능이 가장 잘 취하는 형식면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유튜브에 강의를 올리는 사람이고 한 부류는 유튜브에 강의를 올리지 않는 사람이죠. 이게 너스렌지 웃기는 건지 짜증을 유발하는 말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왜 논리 전개에 있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라는 것이 잘 먹혀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왜 그런가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인간이 생겨먹은 게 대칭성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좌측, 우측, 그러니까 위, 아래, 영혼이 있으면 육체가 있고, 이분법으로 세상을 전개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 먹히니까 여기에 끝판왕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올리는 사람이 있고 유튜브를 올리지 않는 사람이 있죠. 라고 이러한 이분법의 전개를 이제 깨는, 제발 이런 식으로 좀 얘기 좀 하지 마라. 근데 기본적으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많이 나와요. 그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두 가지가 전개돼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suggest하고 여기 보면 explain 해가지고 두 가지 이렇게만 딱 보더라도 이거 두 가지로 전개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and but also folly not에 세미콜론이 있는 거 보고 다시 imply rather than state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넌지시 보여주고 함축하지 자세히 설명하거나 어떻게 언급하는가 하면 대담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문학 작품이라는 것은 함축하고 넌지시 보여주는 것이 본질입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죠? 일단은 두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지겠다는 것이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고 나지 않는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10초밖에 안 남았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서 맞추면 좋겠죠. 첫 번째 요걸 한번 읽어주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읽어요. 그래 읽으면 어떤 게 나온가 하면 같은 말이 하나, 둘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밑에 어떤 말들이 있고 위에 어떤 말들이 중복되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implication과 implies가 만나는 지점이면 이게 먼저 오고 이게 나중에 오겠죠. 그래서 일단 요 implication, imply, implication, imply인데 이게 B, C가 돼서 두 개가 되면 조금만 더 확장해 보는 거예요. 요렇게. 그죠? 확장을 해보면 텍스트 임플리케이션이 보이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B 다음에 A가 올 확률이 사실은 90%지만 제가 도망갈 구멍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70%. 그러니까 10초밖에 없을 때에 1회라도 해서 답을 맞춰 보시라고 제가 드리는 거지. 맨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 이번에 제가 11월 모의고사의 수능과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으니, 자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유용하기도 하지만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건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라고 좀 이게 이쁘게 좀 전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자 이렇게 되면 안 되기는 개뿔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뭐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BA가 먼저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state directly라는 이 말을 받는 게 요거 중에 요렇게, 그죠? 요게 보입니까? direct statement. 그러니까 state directly가 direct statement라고 하고, 내용 기반으로 보면 이거예요. 문학 작품이라는 것이 설명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함축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또는 과감하게 설명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함축하는 것은 야 이거 좀 심한 일반화 같지 않느냐인데 이제 넓은 의미의 일반화라는 이야기를 받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직접적인 어떤 스테이트먼트, 어떤 언급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위에 거를 아주 멋지게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게 돼요? C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B 다음에 A가 되니까
CBA로 찍으면 답이 될 확률이 95%, 한 10초밖에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답을 찍고 나와야 될 경우는 이렇게라도 한다인데 이게 답이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 두 가지 방식으로 얘기한댔죠, 그죠? 하나는 암시하는 거고 그 암시하는 거를 파랗게 해볼게요. 하나는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죠. 그러니까 implied 함축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빨갛게 칠하는 군과 파랗게 칠하는 두 가지 전개 방식이 보여지나요? 일단 여러분들이 다 읽어봤다고 생각하고 저하고 자꾸 수업을 듣다 보면 어떤 이게 영어 문장을 보면 굉장히 빠르고 빠른 남들보다 더 빠른데 더 확실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뭐 이제 장난으로 야매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고요. 그 이분들이 그 서양에서 글을 쓰는 전개 방식이 체계적이고 순서적이고 그 동의어 반복하는 것도 이제 패러프레이징해서 다른 문장으로 쓰고 그 앞에 나오는 말들을 뒤에 다시 언급하는데 다른 문장으로 전개하면서 수학식 전개 방식이죠. 나 똑똑하다는 것을 밝혀주면서 논리성을 부여하면서 전개하기 때문에 그걸 역이용해서 답을 찍는 법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답을 찍는 법보다는 이게 제대로 잘 읽는 것, 그러니까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정보를 잘 들어오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야매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제목을 달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들 앞으로 넘사벽 문제가 많을 겁니다. 이런 문학적인 작품들이 함축하고 넌지시 보여주는 문장들이 앞으로 수능 문장이 다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할 거고, 니는 뭐 한다? 인터프레테이션,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는 겁니다예요. 이런 문장을 내가 앞뒤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들이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도 만약에 라이팅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을 전개하면 첫 번째 방식이 먼저 오고 두 번째 방식이 나중에 오면서 읽기 쉽고, 읽기가 쉽다면은 힘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설득력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여러분이 자꾸 보면서 이런 어떤 문장 구조를 자꾸 캐내서 이렇게 보다 보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문학 작품은 넌지시 말하고 그리고 함축하지 자세하고 직접적인 설명이 없는데, 그렇다고 직접적 설명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그죠? 언제 누가 썼냐에 따라서 이 문학 작품이 직접적인 스테이트먼트를 또 이렇게 보세요. 직접적인 텔링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럼 이 문장과 이 문장이 그 바쁜 와중에는 여러분들이 안 읽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보면 같은 말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 그러나 반복되어지는 동의어가 전혀 다른 문장도 되지만은 완전 다른 문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쓰는 거고, 그럼에도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한 약간의 이렇게 다른, 같은 다이렉트지만 스테이트먼트나 텔링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해서 다른 외국인이 봤을 때도 좀 쉽게, 그러나 이제 수준 있게 진행하는 이런 글들을 표현할 때는 이런 식도 괜찮죠. 하나는 빨간 거 자세하게 하는 거, 하나는 넌지시 하는 걸 파랗게 아까 칠했잖아, 그죠? 여기서 보세요. 여기도 파랗게 빨갛게 두 가지 전개인데 여기도 파랗게 빨갛게 파랗게 전개가 되죠.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도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못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팀이 3대2로 이기고 있다 할 때 우리 팀이 is leading 또는 winning, 지금 이기고 있어. 몇 대 몇으로? 3대2로 할 때 이렇게 쓰거든요. 이런 표현들. 그리고 A와 B의 비율이 뭐 3대2다 할 때 이렇게 비율은 영어로 레이시오를 많이 쓰죠. 그러면 A와 B의 A 대 B 할 때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것 말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럼 이것이 뭐다? B는 3대 아까 2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레이시오보다 조금 더 고급진 단어가 뭔가 하면 proportion을 써요. A to B is 3 to 2예요. 이런 표현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표현 그대로 이 표현이 보이나요? 그럼 여기에 A와 B의 비율은 할 때 내가 이것도 빨갛게 한번 칠해 볼게요. 그러면 A와 B의 비율 할 때 2를 써요.
그럼 여기도 여기 to가 보이나요? 그죠? 그러면 이게 텔링이 아까 밑에서 뭐였죠? 그러니까 자세하게 대담하게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텔링이라고 본다면 넌지시 함축하는 것은 showing이 되겠죠. 요거를 낱말 문제나 뭐로 빈칸 문제로 문제를 냈을 때 아니면 이거 전체를 갖다 빈칸 문제나 낱말 문제로 이렇게 냈을 때 여러분들이 변형 문제를 보통 학교에서 많이 풀지 않나? 그럼 이거 맞출 수 있겠어요? 그럼 이게 뭘 묻는 거죠? 이제 몇 대 몇 그러니까 어떤 그 문학 작품에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과 넌지시 함축하는 것에 대한 비율을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율이 뭐든 간에 일단 something for readers 우리 리더들이 뭐 해야 될 해석을 해야 될 거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수능 문장들은 이런 문장 많을 거다. 그죠? 함축하고 암시하고 여러분들은 거기서 웃자든동 해석해 나가거라. 그래서 이 문장이 무엇을 암시하는지에 대한 퀘스천에 있어서 문학의 해석을 접근하는 방식으로 잘 모르겠냐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이기가 여러분 엔드가 없고 같은 말이 이렇게 콤마에서 반복하면 앞에 나오는 말에 대한 추가적 설명이거든요. 문장의 함축에 대한 그러니까 깊이 좀 생각해 보는 것을 시작하는 방식으로서 도대체 암시하는 게 뭐고 하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우리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수능 문장에서 어려운 문장을 던지면 what? 그죠?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그죠? 우리 이런 말 잘 안 써! 라고 하는데 그래서 짜증을 유발하지만 수능은 뭐라고 표현하죠?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흥미를 주도다. 앞으로의 고급 정보들은 함축과 암시로 줬을 때 이걸 해석하는 자만이 4차 산업혁명에서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문장 전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들 뭐 법률 용어라든지 그 정부에서 정책을 시행했을 때의 어떤 공식 문서들을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수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수능 문장을 자꾸 하다 보면 이런 걸 알 수 있게 돼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영어 네이티브보다 한국에서 배운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용적인 영어는 누구한테 시키면 돼요? AI한테 시키면 돼요. 그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그럼 우리는 뭐하냐? 좀 더 이런 해석 여지가 있는 분야를 자기만의 독특한 독창력을 발휘해서 더 나은 신 같은 인간이 되는 것이 앞으로의 세계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장들을 자꾸만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무튼 이 텍스트의 함축을 알아내는 이 우리의 노고가 A 워크나 웍스해서 작품이 되고요. 요번에는 그냥 워크해서 이제 작업이 되고 노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노고가 뭐를 증명한다? 우리의 분석적인 파워를 증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텍스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고찰하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기량을 얻는다. 프랙티스라는 표현이 요번에 그 고등학교 2학년인가 고등학교 3학년인지 모르겠지만 institution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게 그 기관이죠. 사람들의 관행을 갖다가 이제 집행하던 어떤 기관도 되는데 관행 그 자체라는 뜻도 나왔거든요. 프랙티스도 연습하는 거죠. 오랫동안 연습해서 숙련된 나의 기량을 프랙티스라고 표현해요. 관행도 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숙련된 어떤 기량, 능력을 얻는 것이다. 만 데 있어서 텍스트를 갖다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어려운 문장들, 요청 문장들을 올릴게요. 여러분 안녕.